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영상 제작 프로젝트 실패를 막는 6가지 장치. 첫 번째, 공고를 작성합니다. 공고란 널리 알린다 라는 뜻입니다. 나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안 요청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제안 요청서는 영어로 Request for Proposal, 줄여서 RFP라고도 합니다. 업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겁니다. 제안 요청서를 쓰다 보면 프로젝트 내용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내용이 문서에 담겨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할 거다 라고 문서로 알리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문서로 해답을 줘야겠죠. 그 문서가 지원서입니다. 지원서를 문서로 받아봅니다. 업체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프로젝트에 적합한 업체인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나 회사 소개서만으로는 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서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혼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이해했다, 비슷한 거 해봤다, 이렇게 하겠다. 프로젝트를 이해 못한 제작사한테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제작사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프로젝트를 리드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일이 좀 더 수월합니다.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 미팅은 단순한 인사나 명함 교환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업체에 대한 정보나 소개 자료는 받아서 알고 있으시죠? 지원서도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팅에서는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나 심사를 진행하시고, 2번째로 일궁합을 맞춰보는 겁니다. 짧은 1시간의 미팅 동안 일궁합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 단위의 일이라도 같이 진행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볼 순 없죠.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해결 과정을 같이 거치는 게 좋습니다. 영상 제작은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조금 털어놔 주시고, 감독님들이 어떻게 대책을 제시를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진행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궁합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미팅 방법이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도 다양하고 제작사도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나랑 말이 잘 통한다, 손발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은 각자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대부분 프로젝트는 순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작 기획안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작 기획안은 곧 수행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 안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획 배경, 컨셉, 시나리오, 스크립트, 시놉시스, 스토리보드, 콘티, 일정, 견적, 그 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양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문서로 이런 제작 계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제작에 착수하게 된다면 만약에 제작 방향이 어긋났을 때 감당해야 될 코스트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내비 안 찍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레시피 없이 요리하지 않습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 짓지 않습니다. 제작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제작 기획안은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 제출되기도 하고요. 계약서를 쓴 후에 개선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아무래도 좀 간소화된 방식일 거고요. 계약 후라면 아주 치밀한 수준까지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5번째로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보통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상 제작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처음 보는 낯선 계약서 양식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이건 일이 마무리되려면 의무와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을
문서로 규정한 겁니다. 갑도 을도 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갑은 비용 지불, 프로젝트 방향 지시, 빠른 피드백과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을 거고요. 을은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언제까지 납품한다 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법률 용어로 쓰여져 있을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울 내용도 없습니다. 제작사랑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될 때는 계약서를 생략하자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첫 제작이라면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중간 작업 과정을 확인한다. 수정 없이 한 큐에 납품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드폴리오를 통해서 진행되는 100건 중에 두세 건 정도는 수정 없이 한 큐에 납품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감독님들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거래 절차를 빈틈없이 다 챙기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수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도 다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수정을 너무 늦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장르마다 제작 중간 과정을 다 공유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는 완성된 작품을 공유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제작자는 제작 방향을 계속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빨리빨리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건 내 작품이다 생각하고 한 번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의뢰자의 입장만 생각하자면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 작업 과정을 공유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프로젝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6가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